네, 구청에서 코로나 확진 관련되는 문자가 계속 오는 바람에 동영상이 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자료 6페이지 긍정심리학의 연구 주제에서 앞에 두 가지는 제가 읽었었죠.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원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기관 연구.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뭐 고용이나 뭐 취업이나 아니면 재취업 그런 거 소개해주고 그리고 복지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인데 하나의 기관이죠. 이 기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긍정적인 기관 연구를 하는 것도 긍정심리학 연구 주제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 탐구. 이것도 긍정심리학의 연구 주제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긍정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 측정법, 상관 연구와 실험 연구,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종단적 연구는 시간적인 그런 종단이죠. 예를 들어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해서 쭉 2020년대까지 쭉 이렇게 오는 그런 걸 종단이라고 그러죠. 통계적 분석법을 적용하여 체계적 객관적인 분석과 검증을 합니다. 우리 PPT 자료 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우리 교재는 3절에 해당합니다. 긍정심리학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긍정심리학의 근본적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불행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퇴행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간이죠.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인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서로 독립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사실, 이런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긍정정서의 다양성입니다. 긍정정서의 다양성. 우리가 그 이후에 살펴볼 텐데 사실 오늘 우리가 1장을 하고 있지만 4장까지는 이론적인 배경적인 공부입니다. 사실 우리 긍정심리학 교재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독립적인 장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그 장으로 볼 수 있어서 끊어서 이제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1장부터 4장은 이론적인 배경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장, 2장, 3장, 4장 순서대로 읽는 게 좋겠지만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읽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긍정심리학 책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먼저 읽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긍정심리학에서는 쾌락주의적인 행복관과 자기실현적인 행복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행복을 보는 두 개의 큰 견해인데 쾌락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쾌락주의적인 행복관이고
자기 실현적인 행복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덕목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는 것이 자기 실현적 행복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칙센트미아이라는 사람은 이 쾌락을 구체적으로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으로 구분을 했는데, 쾌락은 영어로는 pleasure라고 표현이 되고 즐거움은 enjoyment라고 표현이 되는데, 칙센트미아는 쾌락과 즐거움을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자세하게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먼저 우리 교재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쾌락에 대해서 본다면, 쾌락은 생물학적인 욕구, 뭐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성행위 등등 이런 게 생물학적 욕구죠. 그리고 사회적 욕구, 뭐 승진, 뭐 타인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욕구죠. 생물학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긍정 정서입니다. 이 쾌락은 심리적인 성장이나 발달로 연결되지 않아요. 심리적인 성장이나 발달로 연결되지 않고, 쾌락의 지속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쾌락, 강한 쾌락을 경험해야 합니다. 강도가 좀 더 세지겠죠. 그래야지 행복을 느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즐거움은 좀 다릅니다. 인조이먼트, 즐거움은 좀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기대의 충족, 뜻밖의 심리적인 체험이나 창의적 성과에 의해서 경험되는 정서인데요. 그 자체로 성취감과 생동감을 줍니다. 그 자체에서 성취감과 생동감을 주고, 그 영향이 좀 지속적입니다. 쾌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 즐거움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장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즐거움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긍정심리학에서는 쾌락도 경험하고 즐거움도 경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 행복 혹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둘을 다 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정서에 대한 입장인데요. 부정정서를 긍정심리학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부정정서가 행복이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정정서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심리학의 행복관, 이게 즐거운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적극적인 삶,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긍정심리학의 행복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4절 긍정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힘을 가꾸고 키우는 것이 우리 긍정심리학의 목표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는 세 가지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잘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힘을 키워서 성장이나 행복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 사고인데요. 이제
우리 교재는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켄달, 하워드, 헤이즈라는 사람의 연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 1.6개, 부정적 사고 1개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사고 1.6개, 부정적 사고 1개. 이걸 백분율로 하면은 6대 4 정도 돼요. 긍정적인 사고 6, 부정적인 사고 4 정도 비율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생각이 부정적인 사고 7, 긍정적인 사고 3 정도로 돼 있다면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관주의, 옵터미즘,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는 비관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죠.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사고의 대표주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대표주자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낙관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낙관주의는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현실에 바탕을 둔 근거 있는 낙관주의여야 합니다. 우리 PPT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완벽주의와 최적주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최적주의가 나옵니다. 탈벤사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왔는데 탈벤사하르는 이스라엘 국적이죠. 이스라엘 태생이고 미국으로 가서 심리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하버드에서 행복 강의를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완벽의 추구라는 책에 보면 완벽주의와 최적주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탈벤사르의 완벽의 추구라는 책에 보면 최적주의와 완벽주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최적주의, 퍼펙셔니스트, 완벽주의, 최적주의, 옵티멀리스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완벽주의자에 대한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특성을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실패에 대한 거부,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둘째,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거부, 고통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 번째, 성공에 대한 거부, 성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적주의자는 완벽주의자와 반대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 대한 수용, 실패를 받아들인다. 둘째로,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수용, 고통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 성공에 대한 수용, 성공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본다면 완벽주의자는 사실 폐쇄성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최적주의자는 받아들이잖아요. 융통성이죠. 수용성, 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자, 최적주의자를 얘기를 하면서 완벽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탈벤사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치유력은 우리가 자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 어떤 약물에 의해서 치료된다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견이죠. 정견. 우리가 이후에 또 불교의 행복관을 얘기를 할 텐데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붓다는 8가지 길을 제시를 하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정견, 바르게 볼 것을 제시했습니다. 탈벤사하르도 여기서 정견, 바르게 보는 것, 그대로 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즘, 어떤 종교, 어떤 이익, 어떤 견해, 치우친 견해 이런 것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라. 비틀즈의 노래 중에 Let It Be라고 있죠. Let It Be.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주는 불행한 행운아들이라고 있는데, 형편은 좋은데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어떤 압박감, 두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불행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부담감,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죠. 그리고 외로움, 주변에 자신이 홀로 있다라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이 두 가지가 불행한 결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완벽주의와 최적주의자는 사실 행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다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 행복에다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온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통스러운 감정, 그리고 성공을 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적주의자고,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완벽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PT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긍정적 재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 재평가가 있는데, 긍정적 재평가의 개념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인지적인 전략입니다. 긍정적 재평가는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인지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바뀐다면 행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이 더 돈이 많으시면 내가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부모님이 좀 전문직에 계셨으면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환경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견해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충분히 다시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새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돼 있는 자료인데, 코로나 관련 구청 문자가 계속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겨서 두 개로 나눴는데요. 1장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2장 강의를 조금 있다가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 일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